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경기도 의원 만나서 수다 떨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정 토크쇼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수원시 권성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애형 의원님과 함께 캠핑 떠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봬요. 이 캠핑장 어때요? 너무 훌륭한데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아직 못 갔어요. 어쩌나 이게 네. 바쁘신지 카메라 보시고 멋지게 네.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그 지역 권성구 세류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소녀같이 인사하셨어요. 이애형 의원님이 지난 10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네. 정치 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이번 11대에서는 당당하게 선출직 도의원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어렵지 않으셨어요? 2년 전에? 어려웠습니다. 비례대표 하시다가 못 들어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노력했어요. 노력했고 네. 못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예. 또 더 열심히 하라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봉사하실 그만큼 그게 충분하셔서 그래요. 지난 10대 때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약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 경기도의 약손. 경기도의 약손이 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 타이틀이 어떻게 네. 유효합니까? 네, 제가 이제 약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경기도의 약손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약손이라고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엄마 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픈 걸 낫게 해주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도민들을 이렇게 보다듬을 수 있는 예. 진정한 경기도의 약손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마 손을 약속하니까 엄마 보고 싶네요. 엄마. 맞아요. 아플 땐 엄마만 봐도 정말 좀 많이 아픔이 가시는 것 같아요. 지방위에서 보니까는 약사 출신 분들의 입성이 두드러집니다. 경기도에서 몇 분 계세요? 경기도의회가 원래 예. 둘이었어요. 저희 국민의힘 저하고 네. 또 우리가 학교 동문이긴 한데 민주당에 한 분이 계셨는데 요번에 저희가 보궐로 두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중에 한 분이 저희 약사 후배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세 분? 그럼 그래서 합쳐서 3명. 약사,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래도. 네, 전보다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 분야가 이렇게 전문 분야라서 많이 막 커지고 있어서 약사 출신들 필요해. 이런 전문 인력이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가 그 서민들하고 어울러서 이렇게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고 또 우리가 뭐 신체적으로도 낫게 해주지만 약국이라는 곳이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약사님들이.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럴까 취약계층 또 아니면 우리 서민들의 그 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작은 민원 창고 같은 역할이라 그래서 우리 약사들이 이렇게 그 의원 활동을 하면 예. 아무래도 우리 도민 중에 유난히 우리의 손길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따뜻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도민들이 저희를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약국을 그러면 경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도민의 어떤 민원 창구 같은 그럼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난 많이 되죠. 10대 때 활동하시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약국은 와서 어떤 큰 병을 고치기보다 사실은 그 생활 속에 녹여 있는 잔잔한 통증, 그 통증이 우리가 육체적인 통증일 수도 있고 마음의 통증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들이 우리가 그냥 생활에 녹여 있는 것들이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머리가 아프다. 그럼 단순히 머리 아픈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누구는 진짜 열이 나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누구는 뭐 아들이 속색여서 그렇죠. 누구는 뭐 시부모와 갈등 때문에 누구는 제사 때문에 뭐 이런 고충들이 다 틀리잖아요. 또 누구는 뭐 집에 어떤 문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또 많은 사람의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해결 방법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같이 나누는 곳이 약국이거든요. 그때 어머니 저 집은 저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그럼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네. 그때부터 민원 해결사셨네요. 작은 민원 해결사. 약사 출신 비례대표 의원에서 이제 선출직으로 제 11대 들어오셨는데 지내오신 소감 2년.
소회를 여쭤본다면? 지난 2년, 네. 지난 제가 이제 10대 때 4년은 사실 그 비례대표니까 31개 시군이 저의 전체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의 현안보다는 약사라는 전문직을 갖고 예, 전체적인 보건에 관한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 요번에 2년은 저희가 이제 세류 1, 2, 3동 권선 1동이라는 지역구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우리 세류동은 수원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세류 2동에 군공항을 저희가 품고 사는 곳이거든요. 세류 그래서 이동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 볼 때 예.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제 지역구라 네네네.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지만 예. 또 그로 인해서 그 우리 주민들이 네.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고도 제한이나 이래서 이제 뭐 재산적인 거에 문제도 있고 소음. 또 소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는 주차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국가적으로 또 경기도에서 시에서 협조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난 4년보다는 2년은 이 지역에 있는 현안대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새로 생긴 신도시보다 네. 구도심들이 일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학교를 얘기해도 신도시들은 되게 그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네. 과밀 학급 네. 때문에 문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없어서 이 학생들, 예. 최저 학생들, 그다음에 쉬고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오래되다 보니 환경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틀려요. 가끔 보니까는 서울에 있는 학교도 폐교된 그 학교도 있는 거 보니까 수원도 어찌 보면 대도시잖아요. 네. 근데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도 인구가 주는군요. 학생 수가.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수원인데도 예. 광교나 뭐 이렇게 새로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곳은 과밀 때문에 문제인데 저희는 좀 학급이 좀 비는 편인데 따뜻하고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부모들하고 매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네. 해결해야 될 것들 많이 좀 쫓아다니셨다. 네, 네. 비례대표랑 또 다르다 역시. 달라요. 재밌죠.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르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좀 기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 기쁨을 많은 또 연구단체에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데 작년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네. 운영하셨어요. 제가 그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단체는 사실 10대 때부터 쭉 가지고 온 연구단체예요. 물론 11대에 다시 등록을 해서 의원님들, 구성원 의원님들은 바뀌긴 했어도 제가 건강한 경기도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말 좋네요. 예, 이 건강한 속에는 우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건 문제도 들어있고 교육 문제도 들어있고 치안도 들어있고 네. 또 그다음에 주거 생활 체육 이런 게 다 들어있어서 우리 경기도에 필요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또 그게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연구단체인데 제가 좀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약사 출신이면서 그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네네네. 그 마약 퇴치를 위한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의원 되기 전에.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지난해 마약에 대한 그 사회적인 무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특히 마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마약류 인식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양료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도 했고, 예. 그다음에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도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거라면 이번에는 가볍게 경기 객길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건데 네. 경기도에는 그 경기도 옛길이 있어요. 옛길. 예, 60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갈려 있는데 그 서남권에 있는 게 경기 객길이에요. 갯길이요? 예, 그래서 처음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홍보가 덜 돼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걸 함에 있어서 뭐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거를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외국에 가서 우리가 유명한 길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 경기도만 해도 진짜 좋은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은요, 이제 제가 보니까 동쪽에 숲길이 있어요. 숲길. 예, 양평서부터 경기도 양평.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수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예, 예. 경기도니까. 그래서 숲길에 관한 거는 제가 또 양평에 사는
의원님이 계세요. 네. 그 의원님이 이어서 제가 연구단체는 그대로 있고 네. 회장만 넘겨줬습니다. 아. 그래서 의원님이 자기 지역이니까 예. 좀 더 활성화 시켜봐라 그래서 지금 숲길에 대한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 경기 옛길에서 갯길로 네. 또 숲길로. 네. 제 취미가 막 산 길 다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예. 이제 우리가 그게 옛길에 있는 것들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라든가 숙박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은 사람들의 홍보 어떤 네.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조금 더 가미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정책적으로 보완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비싼 돈 들이고 외국 가서 걸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가야죠. 그렇죠.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 옛길 다니면 그러면은 그 길을 네, 잘 찾아서 가야 되는데 네. 홍보자료나 어디 찾아봐야 돼요. 있어요. 있어요? 저기 우리 경기도에 예. 문화관광 네. 가에 다 있고요. 그러면 뭐 컴퓨터 어디 찾아보면 나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경기 홈페이지에 옛길 치면? 옛길 치면 나와요. 예. 요즘 뭐 취미가 사람들이 등산 가거나 트레킹이 그렇죠. 굉장히 지금 핫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도 옛길로 사람들이 모이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서울도 많지만 경기도는 더 크다. 볼 게 더 많다. 더 크고요. 진짜 경기도는 볼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네, 저도 주말마다 막 뭐 산 타고 막 이러는데 네. 너무 좋은 건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연구단체에서 연구하셔가지고 네. 홍보자료도 많이 좀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저희 일반 시민들도 접근하기 편하게끔 하면 좋겠네요. 아까 저게 첫 번째 연구한 게 제가 기억이 남아서 뭐였죠? 마약류에 관한 거였어요. 마약류 뭐였어요? 마약류. 제가요. 예. 토론회 마약 중독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예. 그런 거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그 맨날 드라마 소재도 맨날 마약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요새 드라마에도 마약이 많이 나와요. 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실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 특히 저는 이제 청소년.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대상이 이제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 마약이 청소년한테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 그러면은 굉장히 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불법적인 마약도 있고 합법적인 마약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마약이라고 인식 못하는 것 중에도 마약도 있고 마약류도 있어요. 마약류를 자꾸 먹다 보면 또 그게 중독이 돼서 네네.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청소년 문제 실태 분석과 해결 방안 올해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뭐를 했냐면 제가 그 지역사회 기반 마약이 예전에는 저희가 주로 예방 교육을 했어요. 예방. 근데 예방 교육이 결과를 잘 몰라요. 근데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데 예. 사람들은 예방 교육해서 할 때와 안 할 때 비교했을 때 결과가 어떠냐 이러는데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마약류 중독 재활도 되게 필요하다. 재활. 네, 치료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에 기반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도 했습니다. 아이고. 네. 평상시에 이 마약 퇴치 운동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제가 그 약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마약도 약이고 우리가 사실 마약이라는 게 어떤 치료 목적으로 잘 썼을 때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렇죠. 목적으로 써야 네, 되는데 네. 이것이 사회적으로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좋은 효과보다 나쁜 효과가 훨씬 많은 거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중독성이 되게 강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그 약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례. 네. 조례 많이 발표하셨는데 조례 한두 건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의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다 보니까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제한 조례 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독에는 우리가 약물 중독도 있지만 물질 중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물질 중독에 우리가 큰 사례가 이제 도박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네. 제가 조례를 발표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물질에 대한 중독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거의 다 중독자 아닙니까? 우리가 적당히 해야 거의 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예. 이거를 잘 활용하고 그죠? 이건 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폰 잘 활용해서 예. 굉장히 좋은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과의존되고 중독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라 우리가 그래서 특히 어른들은 그런 구별이 쉽지만 청소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제어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거 이용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조례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조례 안에 뭔가 좀 뭐 네. 있나요? 조례 금지시키거나 이렇게 툭툭 너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네.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조례고요. 네. 근거 그다음에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청소년이 한 202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청소년들이 한 127만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중에 18%가 거의 다는 아니고 18%도 굉장히 크죠. 한 23만 5천 명 정도가 과의존 상태. 과의존 상태. 네, 거기에 그 위험 수위에 있다라는 그런 그 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 어떻게 건전하게 이거를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어떠한 건 제한해야겠다라는 그런 조례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좀 척도가 없었잖아요. 스마트폰이 워낙 이제 네, 빨리 네.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정도면은 과의존이야, 중독이야. 그 척도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건 없죠. 연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네. 최소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지도 편달은 꼭 해야 한다. 어떤 그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안 네네. 되는 방어벽은 꼭 만드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그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네네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제어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또 안내하고 또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다음으로 또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어떤 조례가 네.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제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인데 저희 평생교육위원회 도서관이 저희 상임위 도서관이요? 사업이에요. 도서관이. 그래서 예.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 지금 한창 만들어지고 한 50%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모르시죠?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요? 네, 그게 뭐예요? 지금은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의회하고 도청 안에 예. 광교에 달팽이 모양의 우리 도서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좋네요. 네, 경기도 예. 대표 도서관인데 우리가 뭐 예하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 도서관이랑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도서관의 기능이 예전에는 공부방, 학습방, 뭐 평생 교육관 이런 거에서 이제는 우리가 문화 복지까지 어우르는 공간 그런 또 예전에는 이렇게 칸막이로 공부하는 시스템은 지금은 개방형으로 이렇게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대한 또 도민들의 인식이 어떤가 하는 인식 조사도 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도서관 조례가 있긴 해요. 도서관 및 도서문화진흥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 도민 누구나 편견 없이 도서관 이용이 용이하도록 특히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제정한 건 아니고. 네네네. 근데 이제 대표 도서관이 지어지면서 도서관 전반에 관한 거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편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 진짜 경기도의 대표 경기도를 대표하는 모든 걸 아우르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조례들을 좀 정비해 봤습니다. 광교 신청사 안에 네. 지어지고 있군요. 네네. 몰랐습니다. 50% 정도? 50% 정도 졌고요. 내년이면 완공이 돼서 네네네. 또 그 한국 도서관 박람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내년에 아마 저희 경기도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왜 작년에 저희가 그 영국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네. 공무 출장 가갖고 그때 가서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 도서관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경기도의 정말 약손다운 활동 지금 쭉쭉 펼쳐나가고 계신데 지역구 한번 또 네. 산책도 한번 나눠보죠. 세로동과 권선동 약국을 20년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약국은 한 35년 35년? 네,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한 지는 한 2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누구나 크시겠어요. 네, 저는 뭐 너무 사랑하고요. 네, 지역민들을 만나도 그 누구보다 많이 만나
사실은 그 지역에서 그 우리 약국 손님들 뭐 작은 민원 아까 예. 얘기했지만 그런 거 얘기하다가 제가 또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시면 저는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만나면서 또 우리 지역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약국에서 들은 얘기와 또 지역에서 들은 얘기들이 더 많이 듣게 되잖아요. 예, 다양하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약국에서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수원에 수원천을 걸으면서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약사시니까 의원님만의 민원 처방전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 처방전. 사회자님께서 민원 처방전이라니까 내가 민원 처방전을 이제 지녀야겠다 이런 생각. 그 약을 주는 처방전이 아니라 진짜 근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 지금 이제 처방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주시는 그 처방전들이 저는 이제 저희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군공학 얘기, 소음 군공학. 문제, 주차장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수원천을 거닐면서 또 다른 뭐 산악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통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 가서 들으는 민원 처방전은 그렇게 거한 것보다 정말 소박하고 진짜 매일매일 느끼는 그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네.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그분들의 두통이 낫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예. 우리가 뭐 큰 거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막 머리 싸매는 것보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거와 단기적인 거 부지런히 움직여야 민원 처방전이 들어오는 거고 약국에도 처방전이 많이 들어와야 약국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민원 처방전이 많이 들어와야 좋은 의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원 처방전을 많이 받으려면 네네네. 좀 더 부지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민원 처방전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장님, 구청장님, 과장님, 맞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님 많이 도와주셔야 돼서 또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네네네. 우리 그 주민들하고의 소통 못지않게 열심히 해야 제가 처방전 해결을 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처방전. 아까도 또 그 우리 지역이 큰 뉴스가 바로 군공항이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뭐 의원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거 십수년 지난 얘기잖아요. 10년이 뭐예요? 한참 된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국가적인 얘기인데 사실 예전에 우리 거기에 군공항이 생겼을 때는 거기가 이렇게 다 논밭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도시가 들었으면서 군공항이 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이나 소음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도 거기가 높은 뭐 아파트도 있고 또 민원인 그 주민들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그 비행하는 조종사들이 되게 불안하대요. 저 이륙하고 착륙할 때 혹시라도 잘못되면 민가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 이기주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 가지로 국방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하고 함께 맞대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오늘 우리 동네 약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네요. 캠핑장에서 뭐 그냥 우리 그냥 수다 떤 것 같아요. 그냥 둘이 그냥 앉아가지고. 시작을 수다 떨자고 말씀하셔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네. 이혜영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카메라 보시고 멋지게 네, 포부 네. 한번 밝혀주십시오. 네, 그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신뢰가 담긴 처방전, 여러분 주시는 민원 처방전 해결하고 또 다른 처방전 들고 나오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대비 잘 하시고요. 건강에도 주의 바라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약손 우리 이혜영 의원님 도민의 행복 처방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도 구시영사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